냉정하게 말하자면 토트넘이 연장전에 손흥민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손흥민이 투입된 이후 우리 팀이 급격히 무너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우리 5부 리그 팀과 비슷한 수준으로 느껴졌던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트넘이 FA컵 3라운드에서 5부 리그 팀인 테머스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장전에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0대0으로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며 현지 중계진조차 의아해할 정도로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팀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손흥민이 연장전에 투입되자마자 분위기가 급반전되었고 그의 날카로운 어시스트를 시작으로 토트넘은 연달아 3골을 터뜨리며 자존심을 회복했는데요. 하지만 경기 후 테머스의 앤디 피크스 감독은 토트넘에 손흥민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은 5부 리그 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도발적인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인터뷰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현지 외신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좋아요 버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전드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토트넘의 경기력을 두고 이날 경기는 최악이었다. 손흥민이 연장전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오히려 5부 리그 팀보다 나은 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경기를 날카롭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은 FA컵 3라운드에서 5부 리그 팀인 테머스를 상대로 베르너와 브레넌 존슨, 메디슨 등 주전급 선수들이 포함된 1.5군으로 나섰음에도 90분 동안 무득점의 졸전을 펼치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미드필드에서 메디슨은 경기 템포를 늦추며 공격 흐름을 단절시켰고 최전방의 베르너는 존재감 없는 플레이로 의문을 남겼습니다. 브레넌 존슨 역시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까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으며 손흥민의 투입 후 수비가 분산되자 겨우 연장 후반에 골을 기록했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혹평을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날 명단에서 제외된 토트넘의 양민혁에 대한 논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양민혁의 명단 제외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양민혁이 손흥민과 함께 출전했다면 답답했던 토트넘의 공격력을 한순간에 해소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날카로운 패스가 손흥민의 득점 찬스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연장전에 투입된 손흥민은 84%의 패스 성공률과 2개의 기회 창출을 기록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성공한 손흥민은 팀의 승리를 사실상 혼자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레전드로서의 대우는커녕 1년 계약 연장을 강제 발동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손흥민을 기용하기보다는 이적료를 받고 판매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해리 케인의 사례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다음 시즌 토트넘을 떠난다면 이는 그의 개인적인 커리어에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그리고 레비 회장이 그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5부 리그 감독인 테머스의 앤디 피크스 감독은 이날 경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해주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토트넘이 연장전에 손흥민을 투입하지 않았다면 우리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까지 우리는 시종일관 토트넘을 위협하며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도 우리 쪽에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경기 시작 전부터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니라 상대팀의 전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출전하면 그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막기 위해 우리 수비수들이 자연스럽게 2-3명씩 몰리게 되고 이는 곧 우리 진영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규 시간 동안 손흥민은 벤치에 있었고 이는 우리에게 큰 행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다수의 주전급 선수들로 구성된 팀이었기에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토트넘의 경기 패턴은 점차 단조로워졌습니다. 중앙에서는 메디슨이 의미 없는 개인기로 템포를 죽이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었고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크로스가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런 단순한 전술은 우리가 속한 5부 리그 팀들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었고 덕분에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쉽게 적응하며 경기를 연장전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연장전에 손흥민이 투입되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토트넘의 주전 선수들이 총출동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경기 흐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폭발적인 스피드와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며 우리 수비진을 괴롭혔고, 그를 막기 위해 우리 선수들은 어쩔 수 없이 파울을 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손흥민을 저지하려는 파울이 결국 프리킥으로 이어지며 실점의 원인이 되었고, 이는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의 드리블은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이었고, 그가 만들어낸 어시스트는 우리의 수비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그가 경기장에 들어온 순간부터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지휘자의 손길에 따라 연주하는 악기처럼 움직였고, 팀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통해 우리는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의존적인 팀인지, 그리고 그의 존재가 팀의 경기력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날 경기에서 우리는 토트넘에게 패배했지만 우리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흥민이 끝까지 투입되지 않았다면 오늘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투입은 단순히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 팀에게는 넘기 힘든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도전을 위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의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플레이, 그리고 팀 전체를 조율하는 리더십은 단순한 기량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앤디 피크스 테머스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앤디 피크스 감독의 말처럼 토트넘의 손흥민이 투입되지 않았다면 우리 팀은 토트넘을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경기를 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의 등장 이후 경기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흘렀고 결국 패배로 끝났지만, 한편으로는 월드클래스 선수인 손흥민을 직접 마주하고 그의 플레이를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놀랍고도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손흥민과 다시 맞붙을 기회는 없겠지만 오늘의 기억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토트넘의 팬으로서 오늘 경기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 감독의 지적처럼 손흥민이 없었다면 토트넘의 경기력은 오브리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평가에 반박할 여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다음 시즌 손흥민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뛰어난 선수를 잃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중심을 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레비 회장은 손흥민에게 레전드로서의 대우는커녕 장기적인 계약으로 그를 붙잡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팬으로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TV였습니다.